한 50대 여성이 처음으로 유치원 조리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여성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는데요.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 설거지나 허드렛 일만 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일하던 여성, 여느 날 주방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보관된 식재료에 곰팡이가 핀 건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수두룩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평생 조리사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여성. 대체 유치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유치원생 자녀를 두신 우리 사방 가족들께서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보자가 유치원에 첫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보자가 50대 여성인데요. 원래는 개인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이걸 그만두게 됐고요. 지난해 3월에 경북 한 지역에서 유치원 조리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취직을 하면 아이들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까 조리는커녕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만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기존 주방 조리원이 원장이랑 좀 친분이 있었는데 이 기존 조리원이 요리를 한다거나 식재료 관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다 전담했고요. 자신은 주로 설거지를 전담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 가져다 주거나 새로 들어온 식재료 다듬는 정도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보자는 이 주방 냉장고 문 한 번 열어볼 일이 딱히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주방 보조원의 이상 행동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참기름을 두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이 제보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좀 저녁 시간에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에 참기름을 두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음식에 쭉 참기름하고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자기 입술로 핥은 겁니다. 참기름이 아깝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연히 한번 찍힌 게 아니라 매번 여러 번 참기름을 쓰고 입으로 핥아서 뚜껑을 닫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야, 어이가.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이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이 반응 아닙니까? 참기름 이거 그거는 했다 안 했다 나도. 남 먹던 건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내 먹던 거는 하죠. 우리 집에서는 하지. 저도 했죠. 아까우니까 참기름.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죠. 손으로 하죠. 입은 안 빨아먹진 되지. 않죠. 왜 병을 누가 대? 왜 나만 이상한 사람만 이상한 들고 사람이네. 가족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전 혼자 사니까. 혼자는 해도 되죠. 그럴 왜냐면 수 내가 있지.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습관적인지 뭔지 몰라도 참기름이 맛있어서 그랬는지 흘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혀로 날름 저렇게 그 저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주방의 조리원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조치 취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바로 확인하고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방 조리원은 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유치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제가 나도 저러는데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안 그러신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예, 괜히 얘기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치원생들 있는 그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에서 저렇게 한 겁니다. 혀로 낼름 이렇게 훑었어요. 자, 그런데 참기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우연히 주방 냉장고 문을 탁 열었다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바나나를 애들 간식으로 준다고 꺼내왔는데 바나나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곰팡이도 쓰고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원장님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원장님 바나나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고 이러니까 그냥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방생님도 선생님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괜찮다면서 바나나는 많이 익어야 맛있다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물론 바나나가 좀 이렇게 점들도 그렇게 익어도 뭐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지 않는 과일이니까 그래도 많이 익었다, 뭐 맛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 저기는 곰팡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많이 익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곰팡이 있네, 저기. 저 하얀 거 중간중간 있는 어. 거 곰팡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있으면 저 바나나는 잘 익은 게 아니고 이제 곰팡이가 쓴 바나나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기들을 먹였다라는 거는 사실 저 아래도 보면은 다 곰팡이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뭐 그랬는데 아 이건 애기들 먹이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조리원은 뭐 맛있다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냉장고에 보니까 뭐 2, 3일 지난 식재료는 뭐 너무 많았고요. 한두 달 지난 어묵 소스, 우유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또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거는 납품을 한 후에도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머지 것들 저 유통기간 있는 거 결국엔 다 폐기했지 애들 먹인 적 없는데 이 제보자가 폐기하기 전에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폐기 직전에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폐기를 했고 이 제보자가 아마 이걸 폐기하기 전에 몰래 촬영을 한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썩은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주장 또 들어보시죠. 엄마가 그렇게 앞치마 입고 있는 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 곰팡이가 빈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게. 근데 곰팡이가 조금 쓰는 게 아니고 앞치마 전체적으로 다 쓸어 있거든요. 그 곰팡이가. 그 앞치마를 2022년부터 입고 있었어요. 2022년부터 입고 있었고 23년에 제가 갔을 때도 그 앞치마를 계속 입고 계셨는데 제 일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앞치마를 딱 벗어났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 네, 지금 사진이 앞서 계속 나왔는데 저게 바로 주방에서 계속 착용하고 쓰고 있던 그 앞치마입니다. 제보자가 저걸 우연히 보고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벗어놓고 간 앞치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곰팡이에 더러운 얼룩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보자는 주방 프라이팬 역시도 코팅이 아이고야. 다 벗겨져서 저렇게 눌러붙었고 또 음식 나눠주는 집게도 녹이 다 쓸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유치원 원장 측은요. 앞치마는 저거 버렸다. 지금은 새로운 걸 착용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방 도구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어서 맘대로 집행이 어렵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이 문제되는 도구들은 모두 교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모두 교체했다 하면 얼마 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양 변호사님, 이게 영상이 있는데 어떤 식재료가 들어오면 아이들보다 유치원 관계자들이 이걸 먼저 챙겼다? 그런 말씀을 또 제보자분은 하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 딸기가 아이들용으로 이렇게 30박스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에 아이들에게 간 건 5박스였고 25박스는 원장하고 선생님들이 나눠 가셨다라고 하시고요. 전복이 또 한번 전복죽 죽거리용으로 전복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간 건 얼마 안 되고 8봉지를 그냥 교사용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하더라라고 제보자분은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이제 추가할 게 원래는 저 유치원에 제보자 말고 다른 조리사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원생이 늘면서 이제 이 새롭게 제보자를 채용을 했었고 근데 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실제로는 그냥 조리사가 있다라는 걸로 이용만 하고 그 주방과 관련된 일은 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한 것 같다. 자기는 이용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런 어떤 뭐 아이들 있는 곳에서 식사 이렇게 하는 거 관련해서 좀 뭔가 좀 전문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뭐 일단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지금 일단 사진 영상만으로는 말이죠. 네. 예. 뭐 저게 영상이고 또 저게 사실하고 이제 부합이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 이게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뭐 민사적인 어떤 게 있는지는 뭐 100%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인 민사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제보자는 이 갈등으로 이제 그만뒀던 것 같고요.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유치원에서는
그 제보자가 주방 조리원 갖고 있으니까 조리원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자인데 본인이 왜 저런 제보를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격증이 의미 있는 거는 뭐 지금 변호사나 이런 의사나 이런 자격증이지 조리원 자격증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는 맞지 않고요. 이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법적인 책임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보자가 주방 조리원과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으로 앙심을 품고 이런 제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